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기획한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쪽 가일업계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간혹 책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성공하신 분들이 쓰신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도 많이 배울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 책에 대한 어떤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 직접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가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코너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쪽 가일 도매 업계에서 생업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옆에 사람 통하면 다들 알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저도 바로 옆에 사람 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는.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이 저자분들과는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이 책들에 대한 내용을 아주 투명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장점은 장점대로 부각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 책을 읽지 못한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책이 100% 장점만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은 아주 비판적으로 보면서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책은 중고 트럭 한 대로 소위 말해 노점 장사라고 할 수 있죠. 중고 트럭 한 대로 노점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연매출 100억이 넘다고 하시는 바로 배성기 씨가 쓰신 책 2권입니다. 책을 소개하자면은 이분이 총 2권을 쓰셨는데, 하나는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이란 이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트럭 CEO, 이렇게 총 2권을 이렇게 출간하셨는데요. 이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이 먼저 나온 첫 번째 책이에요. 이 책은 2016년 출간됐고요. 그리고 이 책은 트럭 CEO, 이 책은 출간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출간된 지가 지금 2018년 8월 그쯤 출간해서 1년도 안 된 아주 뜨끈뜨끈한 신간이죠. 예. 제가 이 책을 모두 일단 통독을 했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 2권이 딱 제목만 보더라도 절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가 않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중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2권 중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은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저는 나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한 권에 모든 거의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을 트럭 CEO 이 책을 출간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 책 출판사가 보시면은 출판사 이름 자체가 여기 CEO예요, CEO. 이게 보이시나요? 예. OCEO. 예, 이런 출판사네요. 이 출판사가 CEO 시리즈를 많이 기획해서 하는 출판사예요. 보시면 여기 써 있습니다. CEO가 쓴 책만 출간합니다. 그럼 로켓 CEO, 돈키호테 CEO, 반딧불이 CEO도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책 2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출판사에서 의뢰가 갔을 거예요. 배성기 씨한테 이거 CEO 시리즈를 하니까는 한번 이렇게 책을 찍어 넣자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온 좀 기획적인 좀 그런 책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내용도 이 책이 좀 더 알찹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책을 좀 약간 험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목부터 너무 좀 성정적이에요. 제가 이번 편도 제목을 그대로 따왔지만은 보시면 알다시피 중고 트럭 한 대로 매출 100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 같은 그냥 처음 보는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중고 트럭 한 대로 장사해서 저 사람은 매출 100억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저 트럭 장사 밖에 노점 하는데 매출이 100억이라고? 그럼 저 사람은 못해도 10억 20억 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좀 선정적이고 너무 상업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 2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배성기 씨가
이 트럭 장사를 하기 전까지 그 숱한 내용이 나와요. 원래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직업에 계셨거든요. 뭐 항공사 그런 데에서 정규직으로 계시고. 근데 이분이 약간 좀 괴짜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편한 직장에 있었는데 이분이 뭐 소위 말해 뭐 잘린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인정을 받으시면서 잘하신 것 같은데 어느 날 사표를 내고 자기가 이렇게 회사를 직접 제발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장사 DNA라고 할까요? 장사 DNA를 가지신 분들은 있던 회사 생활보다는 그 거리에 나오셔가지고 사람과 면대면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걸 즐기시는 진짜 장사 DNA를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보기 이분이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여튼 이분이 나오셔서 가해 장사 고수한테 막 배워가지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협지봉은 나오잖아요. 그 막 고수를 찾아서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겪다가 이분이 내공도 많이 쌓았는데 좀 운이 좀 안 따라줬는지 자기 사업이 이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입 가게 차렸는데 그게 진짜 크게 말아먹은 거였어요. 그래서 빚이 무려 1억 5천이 생깁니다. 1억 5천이 생긴 상황에서 거의 뭐 엄청난 좌절을 겪고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트럭 장사에 도전하신 거예요. 근데 트럭 장사 도전해서 어떻게 했냐, 1년 만에 빚을 1억 5천을 다 갚아버립니다. 진짜 엄청난 초인적인 그 기질이 발휘하지 않는 이상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분은 그걸 해내시죠. 해내셔서 이분이 지금 성공을 하신 거예요. 이런 어떤 이분의 성공담을 이렇게 다루시고 이제 이 책 전반의 내용을 그 지배하는 거는 이분의 어떤 장사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장사 마인드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트럭 장사의 특유의 방법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트럭 장사는 그 어떤 특유의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이분이 제시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트럭 장사는 일단 노점 장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임대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론도 그 트럭 장사에 맞는 방법론이 필요하지 우리가 임대에서 하는 그런 방법론에 적용하면은 안 된다는 게 이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희망 그리고 현재 그 하고 있는 어떤 플랜 같은 거를 다루면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 본격적인 내용은 제가 책의 목차를 읽어 나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예, 1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왜 트럭 장사냐, 남은 게 트럭 한 대밖에 없어서. 보시면 1장은 이분의 어떤 그 우여곡절한 어떤 인생담과 어떻게 해서 트럭 장사로 뭐랄까 몰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왜 트럭 장사하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아니 트럭밖에 없다, 가진 게 없다, 이게 바로 이게 트럭 장사하시는 분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럭 장사하시는 분이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막 이렇게 막 1억이 넘는데 그리고 뭐 돈도 많아요. 뭐 퇴직해가지고 60대 돼가지고 이제 많으신데 할 건데 트럭 장사를 할까, 이런 분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삶의 그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분들과 동일한 심정에서 트럭 장사를 시작하셨는데요. 일단 이분이 어떻게 장사에 입문을 하셨냐면은, 이분이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은 어떤 괜찮은 어떤 대기업 직장을 다니시다가 TV에서 우연찮게 어떤 가입 가게에 나오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땡땡땡 뭐 야채 가게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강력한 심증으로 보기에는 아마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생각드는데요. 지점도 강남에 있다고 소개가 나오는 거 보니까는 뭐 아니면은 제가 뭐 댓글을 정정하겠지만 뭐 제가 생각에는 뭐 총각내 야채 가게였습니다. 예. 하여튼 이분이 총각내 야채 가게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총각내 야채 가게가 지금은 많이 여론의 지탄을 받아서 뭐 좀 무시받은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그분의 뭐 도덕적인 측면을 논애로 하고 그거는 뭐 애폭해 판단 포기하고 우리가 가로 변개해서 없애버린다면은 이분의 그 당시 보여준 어떤 사업적인 수완과 어떤 그 여론에 끼친 센세이션은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총각내 야채 가게 이름도 보면은 뭐 색다른 그런 느낌이었고, 그 야채 가게 가니까는 그 20대 정도의 그 청년들이 나와서 진짜 엄청나게 활발하게 장사하는 거예요. 막 보면은 여러분들 과일 가게 같은 데 가시면은 뭐 야채 가게 가시면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 이거 뭐 사과 얼마예요? 한 봉다에 얼마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 3,000원 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파는 건지 맞는 건지, 그리고 이런 류에 파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야채 가게도 과일 가게 뭐 같은 그 취급하는 품목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하지만 총원의 야채 가게는 그런 거를 아예 뛰어넘고 아예 그 사업 구상을 아예 그런 쪽으로 타겟팅했죠. 보면은 손님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면은 막 어머니 하면서 막 뭐 영상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는 그 특유의 그 영업 활동들. 제가 알기로는 이 그 총각 내 어떤 그 영업 전략을 그대로 이렇게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다른 어떤 식당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당대에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막 심지어 뭐 뮤지컬도 나오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배성기 씨는 그 대기업을 다니시면서 멀쩡한 직업을 버리고 사표를 씁니다. 이 사람이 잘린 게 아니에요. 자기 제발 이렇게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 충격을 받으신 거죠. 아, 내가 갈 길은 바로 저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사직서를 내시고 바로 총각내 야채 가게로 바로 투입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뭐 이력서 들고 가셨겠죠. 여기서 일하시고 싶다.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의지가 보이고 이력서도 잘 쓰셨는지 해가지고 면접 잘 보셨는지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출근하게 돼서 이분이 여기서 한 6년 정도인가요? 그 정도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주 잔뼈가 굵게 진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총각 내에서 엄청난 내공을 쌓으면서 이분이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그 지인의 가게에 가서 엄청난 매출 상승을 이뤄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가 사업 수완도 확인을 했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으면은 갈 길은 이제 한 가지로 정해져 있죠. 바로 자영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분이 상당히 운이 좀 안 따라줬어요. 안 따라줘서 그게 강남 그쪽에 가게를 차는데 완전 이게 쪽박을 차게 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는 그 사업 실패하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나다. 내가 바뀌면 분명히 길은 있다.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분이 왜 망했냐면은 이분이 장사를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당시 이분이 했을 때 엄청난 홍수가 왔어요. 홍수가 오고 옆에 공사를 해가지고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매출 막 2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이 정도니까는.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의 잘못은 아니었던 거죠. 이분이 오히려 다른 데서 했으면은 계속 승승장구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또 마음 먹은 거죠. 문제는 나다. 오히려 내가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분의 일관된 철학이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막 천재지변을 당하더라도 그 탓을 결코 외부에 돌리지 않는다. 이분의 가장 강한 철학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결국에 실패를 하고 1억 5천의 빚이 생기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이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해줘가지고, 야, 이게 장사 접고, 그냥 그나마 괜찮은 직장이 있으니까 가서 일을 해봐라. 왜냐면 장사에 되었으니까는, 주변 사람도 그렇고, 뭐 이분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이게 마음을 먹습니다. 아, 내가 한 건 장사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끝장을 보자. 예. 그래서 남은 그 전 재산인데 이제 트럭이 딱 한 대밖에 없었어요. 이 책의 1장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왜 트럭 장사하냐고 하니까는 트럭 한 대밖에 없어서. 그래서 트럭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이. 주변의 말로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분이 어떻게 됐죠? 결국엔 1억 5천의 빚을 갚지 않았습니까?